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 영상은 1월 16일 아마 토요일에 방송될 건데요. 찍는 시간이 2021년 1월 15일입니다. 고고TV가 동아일보에서 유일하게 보는 기사가 칼럼이 김순덕의 도발입니다. 김순덕의 도발인데 김순덕의 도발, 안철수는 경선하지 않는다. 안철수는 경선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말이 뭐냐면은 안철수는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건 있을 수도 없다 하는 게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안철수가 오늘 서울시청에서 코로나 채취 검사를 하는 봉사를 했죠. 그것은 큰 영향을 못 미칠 겁니다. 4.15 총선 전에 안철수가 코로나 대구 봉사를 했었죠. 저도 그때 안철수를 칭찬하며 안철수는 순수성과 선한 정치인이며 안철수의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당시 한국당, 미래통합당과 합당해서 안철수의 지분을 확장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철수는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안철수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하면서 일성이 야권의 단일화를 외쳤죠. 그러나 안철수는 야권의 단일화는 자기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못은 박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논조인데요. 오늘 서울시청에서 검사 채취 의료 봉사를 했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문재인의 쇼잉에 가깝다. 문재인의 쇼잉과 가깝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안철수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선한 정치가 또 한 번 보여진 셈이죠. 코로나 채취 검사를 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안철수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에겐 영향을 있을 것이지 일반 국민이나 서울 시민한테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고 안철수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김순덕의 도발, 안철수는 경선하지 않는다. 않는다의 방점이 있어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읽어드릴게요. 제가 또 핵심 어구를 뽑아서 제가 논평을 하기 시작하면은 구구절절 말이 많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안철수가 절대 단일화를 하지 않고 안철수의 내성이 나오고 안철수가 거짓말한 게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힘이 단일 체제로 가서 안철수를 흡수하는데 안철수가 안 들어오면은 국힘이 단일 후보를 내서 민주당을 물리치는 전략과 힘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철수의 마법에 야권이 또 빠져들었다. 국당, 국민의당입니다. 국당, 국민의힘은 국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국당 안철수의 작년 말 서울시장 출마 발표는 거의 도시락 폭탄 수준이었다. 의석수 3석의 소야당 대표가 담대하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는 정도가 아니다. 서울의 시민 후보, 야권 단일화 후보로 당당히 나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안철수가 시민에게 뽑힌 야권 후보로 나설 테니 다른 야당은 후보를 내지 말든가 양보하라는 소리다. 대부분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보수 개혁주의자들이나 보수층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빠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색이 제1야당이 안철수 앞에 당장 엎드릴 일은 없다. 안철수도 출마 선언 당시 국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이라고 했고 통합 경선도 공정 경쟁만 된다면 어떤 방식도 좋다고 밝혔다. 이후 야권은
12월 20일이에요. 작년. 이후 야권은 안철수가 던진 도시락 폭탄에 혼란과 갈등, 분열로 치닫는 양상이었으나 국힘에서 입당하라, 들어와서 경선하라 노래를 부르는 건 당연하다. 안철수가 열린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리하여 국힘과 국당이 통합 경선 방식에서 합의해낸다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서울 시민은 희망차게 새해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국힘이 서울시장 후보를 준다고 약속한다 하더라도 공당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죠? 공당으로선 있을 수 없어요. 공당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국힘이 서울시장 후보를 안철수에 준다고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안철수가 국힘에 입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은 합당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입당은 웃기는 소리다. 선입당 후 경선이 싫은 건 이해한다지만은 안철수는 14일 날 이미 지난해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양보했는데 또 양보를 하려고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오잉? 김선덕이가 하는 겁니다. 오잉? 국당이 지역구 후보를 못 낸 게 아니라 양보를 한 거라고? 거짓말이에요, 이거. 안철수는 긴 외유 1년 한 3, 4개월인가 있었죠. 유럽 갔다가 미국 갔다가 달리다가 왔잖아요. 긴 외유에서 귀국한 안철수는 2020년 1월 국당을 창당한 안철수는 국힘,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국힘과의 연대를 단호히 거부했었다. 여당과의 1대1 구도는 100점 100패라고 했다가 나중엔 통합당 대표나 공천관리위원장이 오히려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까지 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말을 하죠. 사족을 안 달려 그래도 답답해서. 당시 국힘이 입당하라 그랬잖아요. 고고티베 같은 필부도. 여당과의 1대1 구도는 100점 100패라고 안철수는 외치다가 나중에는 통합당 대표나 공천관리위원장이 자기가 입당하는 걸 반대했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해 안철수계 의원들이 자꾸 통합당 쪽으로 떠나자 2월 말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253개 지역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하고 안철수는 선언하고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한 게 전부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철수가 말하는 게 이건 거짓말이고 김순덕이가 말하기를 안철수 자신이 서울시장, 원래는 대통령 꿈을 꾸고 있었죠.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되려고 일부러 미리 당을 희생시키는 양보를 했다면 그야말로 당을 사유화한 당권 남용이다 하고 김순덕이가 칙설을 합니다. 당시에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안철수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안철수 당 조직이나 또는 안철수의 그 국회의원들 한 10명 정도 됐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국힘에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씩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구를 못 낸 거예요. 서울시장 포기는 안철수의 개인적인 용단이 아니라 부친의 반대 때문이었다. 양보라는 데 있어서 안철수의 상품 가치가 있기는 하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지지율 50%를 달리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안철수는 시민운동가 박원순을 위해 조건 없는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단박에 대선주자로 등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철수의 300명 멘토 중 하나였던 윤여준은 그해 12월에 비사를 밝히는데 안철수가 부친의 결사 반대 때문에 출마 못한다고 했다. 저도 이거 읽은 기억이 나요. 시사인 잡지예요. 주간지.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다. 나도 김순덕이도 생생히 기억한다. 저도 기억하는데 뭐. 서울시장에 출마를 생각 중이라는 기사가 9월 1일 밤 오마이뉴스에 뜨자 다음 날 모든 매체가 안철수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었다.
안철수는 기자들에게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며 9일 최종 결심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런데 윤여준에 따르면은 윤여준이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안철수는 2일 아침에 벌써 부친이 결사 반대한다고 전화해왔다. 자기한테 전화해왔다. 이렇게 발칵 뒤집어 엎어놓고 안 하겠다면 장난하는 거냐? 빠지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하니 박원순에게 양보한다며 빠져야 명분이 선다는 치로 말해줬더니 그게 7일 사심 없이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됐다는 것이다. 즉 안철수는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 정치하지 말라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결단으로 양보했다 그러는데 마지못해 양보했다 이런 걸 지금 김순덕이하고 윤여준이가 폭로를 하는 겁니다. 안철수의 부친 안영모 씨도 이 사실을 인정한다. 2014년 4월 국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안영모 씨는 평소 내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 요소도 있었을 것이다 라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안영모 씨가 말을 한다. 안철수가 2012년 대선에 나오느냐 초미의 관심사였을 때 부친은 내가 안철수 내 아들의 성격을 봐서 아는데 큰 아이는 경선하자고 해도 경선할 아이가 아니야. 절대 경선을 안 한다고 단언했다. 여기서 제가 요새 안철수를 비판을 하죠. 안철수를 주저앉히거나 입당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안철수의 독단적인 성격을 부모가 제일 잘 알죠. 부모가. 자식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부모예요. 유아부터 키웠으니까. 뱃속부터 키웠으니까. 그래서 내가 성격을 봐서 아는데 큰아이 안철수는 경선하자고 해도 경선할 아이가 아니다. 절대 경선을 안 한다고 단언해버렸다. 실제로 그의 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과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는 경선을 하지 않았다. 당시 안철수의 진신 캠프에서 단일화 협상에 나섰던 금태섭은 무슨 대책이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의 양보만 기다렸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했었다. 금태섭이가. 안철수를 도왔던 애죠. 안철수가 무슨 대책이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의 양보만 기다렸다. 경선할 생각은 않고. 계속 시간만 흘러가 나중엔 여론조사 방식만 남았는데 그마저 못 믿겠다고 안철수는 거부해버렸다. 그러더니 안철수는 누구와 의논했는지도 모르게 11월 23일 느닷없이 사퇴를 선언했다.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기자회견하는 거 봤죠? 당시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문 후보 지지율을 압도하고 있다고 해도 제1야당의 후보가 가진 제1야당의 후보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그렇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금태섭이 책에 쓴 대목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국힘은 10명의 경선 주자 중 후보를 만들어낼 것이다. 서울시를 집권당의 폭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선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절체절명의 과제이나 안철수로서는 더는 물러설 수도 없다. 그렇다고 국힘과 단일화 경선을 할 아이, 안철수를 아이라 그래요. 권순덕이가. 그렇다고 국힘과 단일화 경선을 아이 베이비인지는 의문이다. 과연 안철수는 달라졌을까? 아닌 것 같다. 눈썹이 진해지고 문신했다 그러잖아요. 눈썹이 진해지고 목소리도 굵어졌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에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 근거 없는 비판을 한다고 발끈하는 걸 보면은 안철수는 아직 밴댕이 속이다. 안철수는 아직 밴댕이 속이다. 저는 유화적이라고 봐요. 아니 남이 뭐라 그래든 거기는 뭘 이런 대답을 하냐고요. 자기 갈 길만 가면 되지. 10년의 정치 실패를 반성하고 공부하며 큰 뜻을 갈고 닦았다면 과거에 그랬다면 미안하다. 지금의 나는 다르다. 같이 정치하며 큰 뜻을 펴보자는 식으로 정치인의 도량을 보여줬어야 했다. 제가 계속 말하는 거랑 같죠? 국힘과 단일화하기로 결론이 났다 해도 경선 방식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안철수는 단일화 후보 결정은 이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 시민들이 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국힘이 제시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이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 시민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국힘은 다 열어놨어요. 국힘은 지금 자체 경선도 안철수 빼고 자체 10명의 경선도 반대하는 민주당 여론까지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열어놓은 거야, 국힘은. 즉, 보수, 중도, 진보까지 다 국힘 주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완벽한 오픈으로 가요. 근데 안철수는 이태규가 어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거 나 가짠치도 않아서 짜증이 나더라고. 이태규가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김순덕이도 나랑 똑같네. 김순덕이가 말하는데, 심지어 국당의 이태규는 어제 14일 날 100% 시민 경선에서 표본수 표본도 이게 뭐야? 이게 뭐 100% 시민 경선에서 표본도 전체 표본으로 할지 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만 할지 적합도로 할지 경쟁력으로 할지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복잡한 소리를 했다. 김순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경선 방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안철수는 당연히 출마한다. 지금 그게 목적이에요. 안철수와 국힘, 무소속의 금태섭까지 야권이 표를 깎아먹다가 패배할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겨요. 집권당 소속 박원순이 때문에 하게 된 보궐선거다. 자기 잘못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를 안 낸다는 당헌까지 고치는 집권 세력에 비하면 안철수나 국힘은 양질이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국힘이 이 선거도 이기지 못하면 그런 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당연하죠. 서울 시민이 원하는 것은 야권의 승리이지 국힘의 운명엔 미안하지만 관심이 없다. 사실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 국힘은 안철수를 껴안고 승리하든지 농개처럼 자폭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안철수든 국힘이든 비판전으로 제 살 깎아먹지 말기를 바란다. 좌파는 그런 짓 안 한다. 그러고 보니 안철수는 좌파는 아닌 모양이다. 이게 패러독스예요. 안철수는 계속 단일화를 요구하고 창당을 하고 파괴하고 또 창당하는 과정에서 정치의 분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에게 행운을 빈다.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김순덕이가 끝내는데요. 단일화 하라는 소리죠. 국민들은, 문재인이 질린 사람들은. 근데 안철수는 단일화를 자기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국힘에서 내지 마라. 국힘에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나오고 국힘에서 자기보다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나오면은 표본조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표본조사를 국힘 이태규 쪽에서 그래도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깽판을 내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자꾸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국힘은 단일 후보 내고 안철수도 단일 후보 내고 마지막에 합하자 그랬었는데 안 합하고 경선을 하자 안 하면은 지금 국힘은 지금은 그 길로 가고 있죠. 단일화가 안 될 걸 다 알고 있어요. 안철수와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안철수는 절대 단일화 안 한다. 자기 중심에 독단적이고 지구는 자기 중심으로 돈다. 그렇죠. 이 김순덕이 아주 안철수의 단일화 과정 또는 경합 과정을 계속 얘기하죠. 문재인이라고 했을 적에 갑자기 아무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나 단일화 안 해. 나 출마 안 해. 대선 출마 안 해 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요번에도. 그러니까 이 말이 처음 볼 때부터 나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아니 서울시장 출마 선언만 하면 되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단일화 하자. 단일화해서 문재인 정권을 징벌하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냥 출마 선언만 하면 돼요. 단일화 하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징벌하자. 그럼 내가
내가 서울시장 혼자 나가겠다. 야권에서. 이 말이었어요. 그게 지금 한 달 동안 12월 20일 날 이 친구가 이랬으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두 번 하고 안 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왜? 좌우 민주당 국민의힘이 아직 보선 후보가 결정이 되지 않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 열 몇 명, 열댓 명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따 참 징글징글하죠. 그죠? 두 달을 봐야 돼요. 두 달을 우리가. 4월 7일이 보선이잖아요. 잘못하면 석 달 보고 4월 7일까지 우리가 석 달 동안 이 수모를 개혁 보수주의자들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중도들이 이걸 봐야 돼요. 이거를.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안철수를 버릴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